큰 새와 참새. 그럼 참새 되게 예민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 중에서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부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사람 되게 늘어져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내장 질환이 잘 안 생겨요. 왜냐하면 교감신경은 소화기를 촉진시키나요? 억제시키나요? 억제시키죠.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심박수도 증가하고 그런 양상을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부교감신경은 늘어지게 하는 약간 그런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은 이제 소화작용을 이제 더 떨어뜨려줘요. 그래서 환자가 만성적으로 계속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예민해요? 아니면 둔해요? 예민한 사람 중에서 잘 먹고 소화 잘 된다는 사람 드물죠? 네? 소화 잘 시키고 그런 사람 중에서 예민한 사람도? 왜냐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감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짜증이 나면 우리가 그래서 왜 소화가 잘 안 되죠? 왜? 교감신경이 액티베이션 되거든요. 짜증 나거나 화가 나면. 그렇게 되면 소화작용이 떨어져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짜증 날 만큼 평상시에 그래. 그럼 그런 사람들은 교감신경을 좀 더 안정화시켜주겠죠. 부교감신경을 더 액티베이션 시켜줘야 되고. 근데 보게 되면 부교감신경은 브레인에서 크레니얼 러브나 아니면 세크럴 러브만 담당을 해줘요. 방광이나 자궁은 사크럼, 그래서 차료열이나 이런 방광 쪽에 있는 혈자를 쓰는 거, 소변이나 자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차료나 이런 쪽에 세크럴 러브 쪽을 건드려주지만 부교감신경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감신경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소화작용이라든지 이런 거 좋게 하려고 그러면 스칼에 있는 크레니얼 러브를 컨트롤해줘야 되는데 목이나 이런 데서 침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미주신경이 이런 오장을 컨트롤해주거든요. 그렇죠? 베이거스 너브가.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10번 신경, 베이거스 너브가 간이나 비위나 뭐 콩팥이나 이런 것들의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오장육부의 부교감신경을 컨트롤해주는 게 베이거스 너브예요. 근데 저 베이거스 너브가 또 하나 재밌게 컨트롤해주는 건 혈관의 평활근도 컨트롤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소화가 안 되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혈자리가 뭐예요? 내관 혈자리예요. 내관을 침을 잘 놓게 되면 베이거스 너브가 컨트롤이 굉장히 잘 되는 거로. 그래서 실제로 교감신경이 변하는지 부교감신경의 변하는지 내관을 침을 놓고서 컨트롤해 보면 굉장히 잘 변하는 거로. 왜냐하면 첫 번째는 감정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침을 맞으면. 그래서 나중에 이 내장을 치료할 때 나중에 심장이나 그래서 우리가 위심통이라고 얘기하는 게 위에서 느끼는 감각이나 신장에서 느끼는 감각이나 부교감신경에서 같이 느끼거든요. 그 감각신경에서. 그리고 이쪽에서도 신경들이 오버랩되기 때문에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신장에서 오는 통증인지 위에서 오는 통증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요지는 교감신경을 컨트롤하려면 배수혈을 잘 쓰셔야 돼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을 컨트롤하려면 차료나 이렇게 엉치뼈에 있는 걸 놓거나 크레니얼 러브를 컨트롤해 줄 걸 쓰거나, 사실은 크레니얼 러브 중에서 눈을 움직이거나 하는 것들은 이그젝틀리 크레니얼 러브를 컨트롤해 주려고 써요. 근데 그거 말고 베이거스 러브는 의외로 내관이나 이런 데를 놔서 내관에 침 맞으면, 내관에 침 맞아보셨어요? 합곡에서 맞는 거하고 내관에서 맞는 거하고 느낌이 어때요? 내관은 왠지 좀 불안하게 느껴져요. 꼭 내장을 찌르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뻥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듣기감이, 거기는 내관은 머슬이 없거든요. 텐던도 별로 없고 갈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환자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관은 저는 베이거스 너브를 컨트롤해주기 위해서 침을 놓는 부위인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심장 질환의 기본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심장에 침을 쓰는 것보다 내관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내관, 그다음에 소화가 안 될 때도 내관 써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될 때 기본으로 쓰는 게 내관 공선이거든요. 내관 공선 취했을 때 쓰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베이거스 너브를 컨트롤해줘서 심장이나 소화 기능을 컨트롤해주려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체했을 때 등 두들겨주죠. 시mpathetic 너브를 컨트롤해주려고 등 두들겨주는 거예요. 우리 체하면 등 두들겨달라 그러죠. 체하면 배를 두들기는 게 위가 훨씬 더 가까울 것 같은데 등을 두들기죠, 그렇죠? 근데 등을 두들길 때 꼭 잘못해가지고 위에 두들기는, 거기 말고 좀 더 밑에 이렇게 얘기하죠. 위수쯤 두들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딱 이그젝틀리 아까 여기서 신경이 하나가 나와서 하나가 돼요, 아니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위수 하나만 놓을 필요 없어요. 위수 위아래를 같이 놓으면 이 시그널이 이렇게 서로 컨작션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쓸 때 위수 배수열을 잘 쓰시면 오장육부 질환을 굉장히 치료를 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심파티틱 너브를 쓰기 위해서는 오장육부에서는 팔뇨열 쪽을 쓰거나, 아니면 베이거스 너브를 건드리기 위해서 크레니얼 너브를 건드리거나, 아니면 감각을 짜증이 나게끔 만들 수 있는 내관이라든지 이런 걸 쓰면, 그래서 내관이 베이거스 너브를 가장 잘 컨트롤해 주는. 그래서 내관이 심장 질환이나 소화 질환에 다 같이 쓰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파라심파세틱 너브를 이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쉽고요. 베이거스 너브를 이해하면 되게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환자가 왔을 때, 요새 환자가 한 명 오고 있어요.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소화가 안 되고 나서 심계정충이 나타나고 지금은 불면증도 있고 살도 20파운드쯤 빠졌다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 한의사 자율신경 전문으로 보는 내 친구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굉장히 유명한데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더니
LA에 그 돌팔이 하나 있으니까 가보라 해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내가 이런 걸 안 보는데 왜 나한테 보냈냐고. 그놈이 그러고 내 카톡을 씻고 있어요. 내가 뭐라 그럴까봐. 제가 그런 줄 안 본다 그랬거든요. 내가 케이스가 많지 않은 케이스. 근데 볼 사람이 없다고 봐달라는데, 저는 어디다 첨놨냐? 양쪽 내관과 배수혈과 풍지 그리고 공손. 근데 자기가 치료를 지금 1년 반 됐는데 병이 1년 반 동안 뭐 LA에 유명한 사람 다 가봤대요. 근데 침 맞고 변화가 생긴 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10번 치료, 15번 치료 받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봐야겠죠.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론은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이론을 현실로 만드는 거는 해봐야지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그 칼럼 쓴다고 제너, 우드법 만든 제너, 와, 이 사람 진짜 그 깡패더만. 자기가 젖자는 사람의 그 고름을 짜가지고 대충만 알고 있었는데 어제 찾아보니까 동네 8살짜리 애한테 그 백신을 놔줬어요. 거기까지는 굉장히 훌륭해. 그 다음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일부러 천연두의 그 바이러스를 주사를 놔, 걔한테. 진짜 백신으로 작용을 하는지. 그래서 괜찮아졌어. 안 걸렸어. 그 다음번에 자기 아들 11살짜리한테 놨어요.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첫 번째 시도되는 거니까 걔가 천연두는 사망률이 50%쯤 되거든요. 애들 잘못 걸리면 최소한 30%가 넘는데, 그러니까 애를 죽일지도 모르는 거를 자기가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거를 그렇게 하고서 바로 그런 식으로 요새는 하면 아주 파문날 때,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 말이 많았어요. 그 사람이 비윤리적이게 되게 많더라고.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자기가 그때 당시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거라고 얘기들은 많이 있었대요. 근데 그걸 시도한 사람이 없었대, 다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주장을 가설을 세우고 가설이 맞는지 백신을 만들어서 놔보고 그 다음번에 그 가설이 진짜 맞는지 천연두 그 바이러스를 주사를 놔가지고 걔가 안 걸린다는 걸 입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을 발표하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저도 이제 이럴 거다, 자율신경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러면 거기다 놓을 수 있는 거 내관, 그 다음에 크레니얼 너브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풍지나 완골이거든요. 풍지나 완골 칩 놓고 그 다음에 배수열 침 놓고. 하여튼 소화작용은 확실하게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침 놨는데. 마이로패시하고 레디쿨로패시. 그래서 그 마이로패시는 스파이널 코드가 누르는 거고요. 마이로패시는, 레디쿨로패시는 러브 루트가 누르는 거예요. 두 개를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되고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디스크 바깥쪽으로, 옛날에는 신경 분지가 없다는데 요새 점점 발전해서 신경 분지가 있다는 게 밝혀져 있고요. 근육으로 이렇게 그 운동신경에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들어가게 되면 스파이널 코드에서 시그널을 보내면 이 근육들은 오토매틱하게 굳기 때문에 스프레이 증상들, 배수열 침 놓고. 하여튼 소화작용은 확실하게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침 놨는데. 마이로패시하고 레디쿨로패시. 그래서 그 마이로패시는 스파이널 코드가 누르는 거고요. 마이로패시는, 레디쿨로패시는 러브 루트가 누르는 거예요. 두 개를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되고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디스크 바깥쪽으로, 옛날에는 신경 분지가 없다는데 요새 점점 발전해서 신경 분지가 있다는 게 밝혀져 있고요. 근육으로 이렇게 그 운동신경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들어가게 되면 스파이널 코드에서 시그널을 보내면 이 근육들은 오토매틱하게 굳기 때문에 스프레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혈관과 신경들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최신경이고요. 이게 자율신경 분절이 있고 앞으로 이제 뻗어져 있어요. 디스크가 이 신경을 누를 때 어떻게 누르는지 요 뒤에 그림을 보게 되면 신경이 이렇게 나와서 요 위로 빠져나가요. 디스크를 만나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요 신경은 어떤 신경을 누르냐면 다음 신경을 눌러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상적으로 이해하는 거고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4, 5번에서 나온 디스크는 5번 신경을 누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허리 L5 신경이 눌렸다. 그러면 허리에 어디에 문제다? 4, 5번의 문제다. 그럼 4, 5번의 변화를 만들어내주기 위해서 4, 5번 부위에 침을 놓으셔야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L5 신경이 이렇게 빠져나서 S1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 신경은 요 4, 5번에서 나와서 요 신경을 누른다고요. 요게 L4 신경이고요. L5 신경이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누르기 때문에 4, 5번에서 나온 디스크는 이 4번 신경을 못 누르고 5번 신경을 누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나간 다음에 누르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기 파셋 전투 이렇게 보이죠? 얘가 붙게 되면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디스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합시다. 디스크에 대한 얘기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여기에 수액이라고 있고요. 여기 섬유륜이 밖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섬유륜을 두 가지로 나누는 그림 이걸 제가 제공하는데요. 안에 막이 터지고 밖에 막이 터지고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디스크는 수액, 섬유륜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 아래로 이 딱꿍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카틸라지 엔드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엔드플레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쪽에서 영양 공급을 이렇게 받아요. 혈액 공급 받는 게 아니라 눌려가지고 영양 공급을 받거든요. 근데 수액은 대부분이 물이에요. 70에서 90%. 젊은 사람은 90%, 늙은 사람은 70%예요. 근데 오히려 이 애뉴러스는 대부분이 콜라겐이에요. 물은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카틸라지도 대부분 콜라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주는 거예요. 디스크에 대해서 얘기들은 많이 듣지만 디스크의 구조라든지 디스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디스크를 치료한다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디스크가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말라 들어가요. 말라 들어갈 때 여기 라인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죠? 이거는 하나 같아 보이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나무 테이처럼 이렇게 결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이 있는데요. 이 애뉴러스는 타입 1 콜라겐인데요. 이 수액에는 타입 2 콜라겐이 굉장히 많아요. 이 타입 2 콜라겐은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흔하게 검출되지 않는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이 콜라겐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염증 반응이. 쉽게 말하면 포린 바디로 이해를 하거든요. 요건 그냥 이해는 해두세요. 포린 바디로 이해를 하게 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병태 모델로 만들 때 그 타입 2 콜라겐, 우리 몸에 있는 타입 2 콜라겐을 뽑아서 우리 몸에다 놓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염증을 일으켜요. 수업 중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타입 2 콜라겐이 이 안에 있을 때는 막으로 쌓여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막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 보고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 환자가 누워만 있어도 난다라 그러죠. 만약에 이 섬유륜이 신경을 누르고 있으면 얘는 탄력적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네? 그래서 디스크를 수술하는 사람들은 이 섬유륜을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거하는 사람인 거고요. 만약에 그냥 누워있는데 좋아져. 그럼 누워있는데 좋아지면 얘 섬유륜은 변하지 않죠, 잘. 우리가 감자탕 먹으면 딱딱하잖아요, 그 디스크들이. 걔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 수액이 스며 나오는 거야, 질질질질. 근데 조금만 나오는데 걔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 나온 게 뭐 걔가 누른 게 아니라 걔가 조금만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걔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얘가 스며 나오지 않게만 해줘도 디스크는 좋아지겠죠? 그럼 누워있으면 덜 스며 나오겠죠? 근데 누워있는데 허리가 아파. 그러면 근육이 긴장을 오겠죠? 그래도 디스크는 짜지겠죠, 좀. 근데 근육이 이완되면 안 짜지겠죠? 걸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걸레에 물이 들어있는데 안 밟고 서 있으면 걸레가 물을 다 머금고 있죠. 근데 그 걸레 밟고 올라서면 어떻게 돼요? 걸레물이 스며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앉아있게 되면 눌려요. 누워있게 되면 덜 눌려요. 근육을 이완시켜주면 훨씬 덜 눌려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침을 놔서 우리가 근육을 이완시켜주면 디스크가 받는 압력을 줄여줘서 디스크의 수액이 스며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줄여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플라메이션이 줄어들고 디스크의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디스크 자체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디스크가
얘는 안에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밖에 나온 게 문제잖아요. 안 나오게만 만들어주면 되죠. 나온 거를 어떻게 없애지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안 나오기만 하면 돼. 예? 그것 때문에 내가 요 그림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 1 콜라겐으로 되어 있고 밖에는 안에는 타입 2 콜라겐인데 이렇게 여러 개의 막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는 이너막 바꾼 막이었는데 보통 이게 12개에서 뭐 20개 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평균 뭐 15개다라고 책마다 조금씩 틀려요. 근데 이 라미나들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요. 한 층이 아니야. 그래서 이 층에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충격을 훨씬 더 잘 받거든요. 에펠탑처럼. 근데 저거는 비틀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격자 모양은 중력에 대해서는 되게 강한데요. 비틀리면 굉장히 잘 찢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15에서 25겹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책마다 조금씩 틀린데 여러 겹으로 되어 있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게 마르게 되면 나무 통을 딱 잘라가지고 말린 걸 본 적 있어요? 나무 태별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나무 태별로 먼저 떨어져요. 그러다가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나무가 쩍 갈라지죠. 디스크도 똑같은 모양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구조가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섬유륜들끼리 나이가 먹으면 수분이 떨어지면서 이게 말라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 안에막이 무슨 터져. 그러면 은근히 스며들어. 그러면 이게 바깥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신경 통증은 없는데 허리가 아프죠. 그러면 왜냐하면 여기 신경까지들이 끝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디스크를 담당해주는 신경. 그래서 그럴 때 주로 허리가 많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요. 급성으로 이게 터지면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파요. 허리가 옆으로, 허리는 보통 세로로 아프다 그러거든요. 환자들이. 허리가 옆으로 끊어지는 통증은 주로 이너막이 갑자기 터져서 인플라메이션 생겼을 때 그렇게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음, 그래서 디스크는 그런 그리고 케미컬 인플라메이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안 나오기만 하면 돼. 나올 수 있는 인플라메이션 생겼을 때 그렇게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그리고 케미컬 인플라메이션이라는 걸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엔드플레이트에서 영양고급 이게 압력으로 스며들어온 거거든요. 인플라메이션 생겼을 때 그렇게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그리고 케미컬 인플라메이션